네, 첫 키워드는 홍준표의 퍼펙트 스톰으로 잡았습니다. 예, 퍼펙트 스톰. 예.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경제 제재에 나서면 한국은 퍼펙트 스톰이 온다. 유튜브를 통해 이미 1월부터 경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퍼펙트 스톰은 원래 작아 보이던 두 태풍이 만나면 대형 폭풍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기상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경제학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겹치면서 대형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이 크고 작은 일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마치 오늘 금융시장 혼란이 순전히 한일 갈등 때문에 왔다라고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도 봤지만 이제 세계 주요 증시가 크게 다 떨어지긴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2.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홍콩의 항생지수, 중국의 주요 은행,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인데요. 2.8% 이상 떨어졌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2% 가까이,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아시아 주요 증시가 거의 다 폭락을 했는데요. 이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통한 무역 분쟁 때문이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예. 한일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빠졌다인데 물론 코스닥 지수는 7% 이상 큰 폭으로 예. 폭락을 한 바 있지만 이는 최근 한 바이오 회사의 신약 개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오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주로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3천억 원 이상 팔았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가 오를 것이다.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이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 전망 때문인데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꾸면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예.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간의 긴장 관계가 경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지적인데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로 이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예. 일본 아베 정부가 노리는 바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이 말이 오늘까지 논란입니다. 네, 어제 여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일본 기술을 따라잡고 자립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이 나왔는데 바로 이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 뒤에 좀 더 읽어드리면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진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입니다. 네, 보면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논평 취지 자체는 뭐 야당으로서 그렇다 쳐도 그 기술 격차가 일본하고 50년이다. 이 말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네, 확인해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다른 나라의 기술,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것, 한 국가의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11대 분야 120개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5개 나라와도 비교를 합니다. 이 5개 나라 종합 성적표를 보면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입니다. 네. 가장 1위인 기술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그리고 일본 순서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50년이 아니라 1.9년 뒤처져 있습니다. 이 조사는 과학기술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걸로 꼽힙니다. 이 120개 과학기술별로 10명씩 총 1,200명의 전문가를 학계와 또 산업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들이 두 단계에 걸쳐서 심도 깊은 평가를 내놓고요. 또 여기에 기술 관련 논문이나 특허 같은 이 숫자로 매길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분석을 합니다. 네. 보면 1.9년이라는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혹시 좀 특정 기술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50년 차이가 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을까 해서 120개 분야 아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격차가 큰 게 우주 항공 분야입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 기술은
한국과 일본 격차가 10년, 그리고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은 6.5년 차입니다. 이 평가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99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조사 결과를 봐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 격차가 50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요? 그래서 인터넷도 잘 찾아봤는데 객관적인 최근의 연구나 언론 보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9년에 우리 공업화 단계가 일본보다 50년 낙후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1987년 언론 보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987년에 한일 기술 격차가 22년인데 이게 계속 벌어지다가 2050년에 격차가 49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과 달리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한테도 직접 물어봤나요? 네, 당 대변인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초기술의 격차가 50년이라고 했다. 그걸 인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대책협의회에서 나온 이 박용만 회장의 발언을 말하는 건데, 실제 발언은 기반 과학과 기술 수준이 당장 따라잡을 수준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릴지 모른다. 네. 이 추측성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한상의회도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나온 이 반세기, 50년이라는 표현은 이 근거가 있거나 특정 분야를 말한 게 아니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추측성 발언이 당 논평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고 사실관계도 완전히 네. 달랐던 거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첫 키워드는 엄마의 사죄로 했습니다. 예, 이건 오늘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극우 성향 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일단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예,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예. 앞서 봤던 현수막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라고도 돼 있었습니다. 예, 올해만 주 대표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까지 얘기하면서 위안부 협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주옥순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일본에서 오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오늘 일본의 한 언론인은 CBS 뉴스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즉각 이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띄운다. 아마 일본 우익들이 대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악용될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전광훈 한기총 목사의 발언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어제 올라온 방송에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일본이 강점기에 이미 22억 달러를 투자해서 철도도 깔아주고 학교도 세워줬다. 예. 해줄 만큼 해줬다. 즉 일반 국민적 상식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예.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옥수 대표는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정당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지금도 맡고 있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현재까지 내용 정리, 한일 관계 악화 팩트 정리 이런 제목을 달고 빠르게 퍼지고 있는 글 하나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몇 분께서도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또 사실인지 좀 팩트체크 해달라라고 네. 저희 팩트체크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떠도는 글을 보니까 제목은 조금씩 다른데 1번부터 번호를 쭉 매겨서 현 상황을 정리하는 형식과 또 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질 만하다. 또 한국 정부가 불화수소 관리를 잘 못해서 수출 규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일본 측 주장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마치 근거 있는 분석처럼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글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인터넷 게시판을 넘어서 소셜미디어 또 유튜브 동영상까지도 이렇게 쭉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불화수소 관련 내용이 특히 문제로 꼽힙니다. 내용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수입했다가 어디론가 민반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곤 있지만 네. 크게 양이 확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간 불화수 39톤의 행방이 묘연하고 일본이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본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도 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39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들였다가 품질이 나빠서 다시 반품한 양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문제 없다고 산업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북한 유입설 근거를 대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가혁 기자가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국내 언론들이 좀 비판적으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이렇게 다시 좀 설득력이 있는 글처럼 퍼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거를 누가 썼고 그리고 어떻게 퍼진 건지를 좀 확인을 했습니까?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시작은 지난 3일 일베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한일 상황 이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 정리해준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특히 글 내용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그리고 G20대 이때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해명하기로 했다. 이런 엉터리 정보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지난달 한 일본 라디오 방송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劣化が非常に早いそうなんですよね。だから貯めておけないんです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非常に多い時はですね、3年分ぐらいに相当するぐらいの量をバンバン輸入してたらしいですよ。これ行き先どうなってんですかと。その回答を G20 までには出してねと言ってたものが来なかった。これに対して対応したんですね。 네, 두 글을 저희가 일부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난달에 일본 언론이 이제 근거 없이 보도한 내용이 뒤늦게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확인 없이 맞춤형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초 글 게재된 뒤에 3일 뒤에 다른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이 칼럼처럼 제목과 도입부가 좀 바뀌어서 마치 언론사에서 쓴 이런 칼럼처럼 이렇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페이스북에서는 젊은 층이 주로 쓰는 말투로 바뀌어서 뭐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유명 페이지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또 팩트 정리, 총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가공이 돼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카카오톡으로도 퍼졌습니다. 네,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극우 단체인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가 오늘도 소녀상 옆에서 아베 정부를 두둔하면서 우리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노한 한 시민은 밀가루를 던졌고 또 다른 시민은 주 대표를 밀치다가 체포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자기 딸이 말이야 위안부로 끌려갔는데도 용상이 있다는 사람이 말이 되는 얘기 이게? 극우단체 엄마부대 회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 시민이 호통을 칩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이어 소녀상 옆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주 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주 씨를 향해 밀가루가 날아옵니다.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래? 우리 아직 하지도 않는데. 소녀상을 향해 다가가자 또 다른 남성이 강하게 밀칩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남성을 저지했고 당신이 외국인을 보호해주는 경찰이야. 이 남성은 주 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 씨를 비롯한 20여 명은 소녀상 옆에서 회견을 강행했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주 씨는 오늘도 무리한 주장들을 이어갔습니다. 아베 총리가 정신대 문제를 사과했다. 이미 배상이 끝난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뒤집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주 씨의 가짜뉴스는 구독자 15만 명의 유튜브 채널로도 생방송됐습니다. 후원금 모금 계좌도 장시간 노출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제대로 하시고 여러분들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일본은 무려 36분, 8분 가까이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배상해야 됩니다. 아니 왜 그게 한일 협상을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의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주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아베 수상이 지난번에 정신대 문제 때도 사과했습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직접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일 협상을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서 해상 또 청구해야 되겠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1965년 협정으로 소멸된 것, 정부의 배상 청구권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근대법의 원리입니다. 2008년 비밀이 해제된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건에도 한일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막과 함께 유튜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문자 응원 2,000원, 제일은행 주옥순,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동안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전형적으로 써왔습니다. 주 씨 사례가 특이한 건 역사적 사실과 일본의 만행을 왜곡하고 미화하면서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한 모금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씨의 오늘 소녀상력 회견에는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20여 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주 씨의 이런 행동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위안부 피해자 측의 담담한 대응입니다. 몰지각한 행동이지만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이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산의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은 청년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 왜또 숨지랍니까? 그것도 사람인데 당신들 보기는 사람 같지 않지만은 그것도 사람이 살아있는 송창입니다.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한 뒤에야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주옥순 씨의 막말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주 씨가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죄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정의기억연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오늘도 소녀상 옆에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본인의 입장, 내 딸이 위안부로 가도 일본을 용서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용서합니다. 됐습니까? 소녀상 옆에서 하면 어떤데요?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정의기억연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끝에 비이성적이고 몰지각한 행동이라면서도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